서울의 심장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시그니엄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오늘 밤 현란한 빛의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연말을 기념하는 화려한 VIP 파티, 크리스탈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는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부서졌다. 하나은은 그 눈부신 광경의 가장자리에 그림자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녀는 이 호텔의 정직원이 아닌 그저 값싼 소모품처럼 취급되는 인턴이었다. 그녀의 유니폼은 흠잡을 데 없이 다려져 있었지만 그 속에 감춰진 그녀의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구겨져 있었다. 하은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지배인의 날카로운 시선을 애써 피하며 샴페인 잔을 든 트레이를 고쳐 들었다. 숨이 막혔다. 이 화려함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이곳에서의 고된 노동은 사실 더 거대한 감옥으로부터의 도피였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 국내 굴지의 재벌가 한 회장의 막내딸이라는 신분은 그녀에게 족쇄에 불과했다. 그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정된 오직 비즈니스를 위한 정략 결혼. 하은은 그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숨어들었다. 하지만 도피처라고 생각했던 이곳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지옥이었다. 동료들의 은근한 무시와 상사들의 과도한 업무 지시. 그리고 오늘처럼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요되는 술자리까지. 하은 씨, 이리 와서 잔 좀 받아. 우리 팀 막내가 싹싹 해야지. 기름진 목소리의 박 팀장이 그녀의 어깨를 툭 치며 술잔을 내밀었다.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하는 순간 그녀가 쌓아 올린 위태로운 일상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터였다. 하은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독한 위스키가 담긴 잔을 받아들었다. 빈속에 들이부은 알코올이 불길처럼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을 태웠다. 그녀는 연거푸 잔을 비웠다. 취해야 했다. 취하지 않으면 이 역겨운 현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세상의 소리가 점차 뭉개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시끄러운 음악, 지배인의 고함 소리 모두가 멀게만 느껴졌다. 하은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시원한 공기가 필요했다. 그녀는 직원용 엘리베이터 대신 VIP 전용으로 보이는 한적한 복도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금 그녀에게는 규칙을 따질 만한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다. 복도 끝,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비현실적으로 펼쳐져 있었다. 하은은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차가운 감촉이 그나마 그녀의 이성을 붙잡아 주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낮고 부드러운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감을 지닌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하은은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파티장의 소란스러움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듯한 고요하고 압도적인 존재감.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조각상처럼 차가우면서도 매혹적인 얼굴. 그는 방금 최고급 잡지 표지에서 걸어 나온 사람처럼 비현실적으로 잘생겼다.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가 취기 오른 하은의 붉은 얼굴을 무심하게 훑었다. 하은은 순간 모든 피가 얼굴로 몰리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이곳 직원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VVIP 고객.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바람 좀 쐬려고. 그녀의 혀가 꼬여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남자는 대답 대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하은은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등 뒤는 차가운 유리벽이었다. 남자가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값비싼 향수와 희미한 시가 향이 하은의 코끝을 자극했다. 그는 하은보다 한 뼘은 더 컸고 그가 들이운 그림자는 그녀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 같았다. 도망치고 싶어 보이는군요.
남자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알코올보다 더 진하게 하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도망. 그 단어가 하은에 닫혀 있던 감정의 수문을 열어버렸다. 그녀도 모르게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 비참한 현실, 벗어나고 싶은 족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수치심까지. 남자는 당황한 기색 없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매끄러운 실크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젖은 뺨에 가져다 댔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하은은 그 예상치 못한 다정함에 숨을 삼켰다. 울지 마요. 눈물이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두지 마. 그의 말은 명령도 위로도 아닌 이상한 확신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 하은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남자의 비싼 슈트 재킷을 붙잡고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다. 몇 달간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남자는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등을 가볍게 토닥여줄 뿐이었다. 그의 단단한 가슴팍에서 느껴지는 심장 박동 소리가 이상하게도 하은을 안심시켰다. 얼마나 울었을까. 하은이 겨우 울음을 그쳤을 때 그녀는 자신이 낯선 남자의 품에 완전히 기대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떼어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에 너무 취해서. 그녀의 얼굴이 다시 불타는 듯 뜨거워졌다. 남자는 그저 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술이 웬수죠. 하지만 때로는 술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진실을 보게 해줍니다. 남자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그 손길에 하은은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우주처럼 깊었고 하은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당신 굉장히 위태로워 보여. 남자는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이런 곳에 있지 말고 잠시 쉴 곳이 필요하겠군요. 하은은 그가 이끄는 대로 무기력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알코올과 피로, 그리고 이 낯선 남자가 주는 강렬한 감각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하은을 데리고 비밀스러운 엘리베이터를 탔다. 펜트하우스 층이었다. 그날 밤의 기억은 파편처럼 조각나 있었다. 최고급 스위트룸의 압도적인 야경, 그가 건네준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던 그의 깊은 눈빛. 하은은 정략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은 채 그저 자신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얼마나 도망치고 싶은지만을 횡설수설 늘어놓았다. 그는 그녀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힘들었겠군요. 라는 한마디를 건넸을 뿐이다. 그 한마디가 하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먼저 그에게 키스했다. 술기운을 빌린 충동이었는지 아니면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끌림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남자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그녀의 서툰 키스를 받아내며 더욱 격렬하게 그녀를 탐했다. 그것은 실수였고 일탈이었으며 동시에 구원이었다. 그녀는 낯선 남자의 품에서 하룻밤의 달콤한 도피를 감행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녀는 한 회장의 딸도 호텔의 불쌍한 인턴도 아니었다. 그저 한 남자에게 격렬하게 사랑받는 여자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독한 두통과 함께 하은은 잠에서 깨어났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거대한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낯선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지만 어젯밤의 흔적이 시트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하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젯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낯선 남자, 그의 얼굴,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와의 뜨거웠던 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하은은 침대에서 뛰쳐나와
바닥에 흩어져 있는 옷가지를 허둥지둥 주워 입었다. 남자는 어디에 있는 걸까? 샤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가 이미 떠난 것일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녀는 그 남자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름조차도. 그때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작은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다. 고급스러운 호텔 레터지 위에 유려한 필체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푹 자더군. 아침은 룸서비스를 시켜두었으니 챙겨 먹고 가요. 그 아래에는 이름 대신 알아보기 힘든 사인이 갈겨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간 것일까? 하은은 그 메모지를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것은 다정함이 아니었다. 하룻밤 상대에게 베푸는 값싼 동정 혹은 모욕이었다. 그녀는 신발을 꿰어 신고 도망치듯 스위트룸을 빠져나왔다.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허겁지겁 호텔을 빠져나왔다. 자신의 좁고 어두운 원룸으로 돌아온 하은은 샤워기 아래에서 몸을 숨겼다. 뜨거운 물로 어젯밤의 흔적을 아무리 씻어내려 해도 그의 손길, 그의 채취, 그리고 그가 남긴 수치심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순진했던 도피는 하룻밤의 실수로 인해 산산조각 나버렸다. 며칠 동안 하은은 유령처럼 일했다. 다행히 그날 밤에 남자를 호텔에서 다시 마주치는 일은 없었다. 그는 아마도 하은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스쳐 지나가는 하룻밤 상대로만 그녀를 여겼을 것이다. 하은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그 끔찍했던 기억을 뇌리에서 지워버리려 애썼다. 그날의 일은 그저 끔찍한 악몽이었다고 다시는 떠올리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녀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정략 결혼이라는 거대한 위협과 호텔에서의 고된 노동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하룻밤의 실수가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음을. 몇 주가 흘렀다. 하나은은 그날 밤의 기억을 뇌의 가장 깊은 서랍 속에 쳐넣고 자물쇠를 채우려 애썼다. 그것은 끔찍한 실수였고 술에 취한 하룻밤의 일탈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며 다시금 호텔의 고된 인턴 생활이라는 톱니바퀴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었다. 어차피 다시는 만날 일 없는 이름조차 모르는 낯선 남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그녀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피로감이 몰려왔고 무거운 트레이를 들 때면 팔다리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처음에는 경무에 시달린 탓이려니 혹은 그날 밤의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증상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결정적인 변화는 후각에서 찾아왔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던 직원 식당의 음식 냄새가 그날따라 역겹게 코를 찔렀다. 동료가 건넨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향에도 속이 울렁거려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다. 하은 씨,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옆에서 린넨을 정리하던 동료가 걱정스레 물었다. 하은은 그저 마른 입술을 억지로 끌어올려 웃어 보였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피곤이라는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질적인 감각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그리고 불현듯 가장 끔찍한 가능성 하나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설마, 아니, 아닐 거야. 그녀는 그 설마를 애써 부정하며 며칠을 더 버텼다. 하지만 그녀의 생리주기는 이미 일주일을 훌쩍 넘기고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킬 지경에 이르렀다. 퇴근길 하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린 채 동네 구석에 있는
작은 약국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차가운 플라스틱 막대기, 임신 테스트기였다. 좁고 어두운 원룸 화장실에서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설명서를 몇 번이고 되읽었다. 심장이 귀 밑에서 쿵쿵 울리는 것 같았다. 제발, 제발 아니기를.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떠 테스트기의 작은 창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너무나도 선명한 두 줄이 그어져 있었다. 붉은색 두 줄.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하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서 미끄러진 테스트기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부딪혀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어떻게, 왜, 그 하룻밤으로 그녀는 그 낯선 남자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라니 눈물이 쏟아지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은 오히려 감각을 마비시켰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정략 결혼을 피해 도망친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짐까지 떠안게 되었다.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들키는 날엔 그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병원에 끌려가거나 혹은 그 남자와 억지로 묶여 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질 터였다.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아이를 지울 수도, 그렇다고 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도 없었다. 그녀는 완벽한 사면초가에 갇혔다. 그날 밤 하은은 뜬 눈으로 지새웠다. 그녀의 작은 원룸은 이제 그녀를 지켜주는 도피처가 아닌 그녀의 절망을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렸다. 다음 날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로 출근한 하은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호텔이 발칵 뒤집힌 것이다. 들었어? 우리 호텔 JN그룹에 넘어갔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직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로비에서, 복도에서, 그리고 직원 휴게실에서 모두가 그 이야기뿐이었다. 국내 최대 유통 및 호텔 체인을 거느린 거대 기업 JN그룹. 그들이 업계 3위에 불과한 시그니엄 호텔을 그것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수했다는 소식은 전 직원을 공포와 혼란에 빠뜨렸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호텔 전체를 휘감았다. 하지만 하은에게는 그 모든 소란이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다. 자신의 뱃속에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생명에 비하면 직장을 잃는 것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기계적으로 손을 놀려 잔을 닦고 시트를 갈았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이곳에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JN그룹의 공식적인 인수 발표와 함께 새로운 CEO가 직접 호텔을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다는 공지였다. 전 직원은 파티가 열렸던 바로 그 그랜드 볼룸에 소집되었다. 이번에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대신 무겁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직원들의 불안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하은은 가장 구석진 곳, 기둥 뒤에 몸을 숨기듯 서 있었다. 그녀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속이 메스꺼웠고 현기증이 일었다. 그때 단상 위로 호텔 총지배인이 침통한 표정으로 올라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모두 힘든 시기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그니엄 호텔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주실 분을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총지배인의 상투적인 소개사가 끝나기 무섭게 볼룸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다. 모두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사람이
모든 시선을 빨아들였다. 그는 무리의 가장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180이 훌쩍 넘는 훤칠한 키, 완벽한 비율, 그리고 조각상처럼 차갑고도 아름다운 얼굴. 하은은 고개를 숙인 채 애써 그쪽을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총지배인이 다음 말을 잇는 순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JN그룹의 새로운 호텔 부문 총괄 대표이사 강민준님을 소개합니다. 강민준. 그 이름이 하은의 귓가를 파고 드는 순간 그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니야, 아닐 거야. 세상에 동명이 이는 많아. 그녀는 떨리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단상 위를 바라보았다. 단상 위에 선 남자가 마이크를 고쳐 잡고 무표정한 얼굴로 좌중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 오만하리만큼 자신감 넘치는 그 태도, 그리고 그 얼굴. 하은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가 잊으려야 잊을 수 없었던 그날 밤의 남자였다. 하룻밤의 실수로만 여겼던 그 낯선 남자. 그녀의 뺨에 흐르던 눈물을 닦아주던 그 손길. 그녀를 거칠게 탐했던 그 입술. 그녀는 그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는 이미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강민준. 그가 바로 이 호텔을 인수한 JN그룹의 CEO였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뱃속에 품게 된 아이의 아버지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 부딪혔다. 남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것인지 혹은 알아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그저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하은은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거대한 함정이었다. 하은의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노랗게 변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기둥에 기댔다.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거대한 거미줄의 한복판에 걸려든 나약한 나비에 불과했다. 그녀의 순진했던 도피는 이제 끔찍한 악몽의 서막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강민준. 그 이름이 마치 낙인처럼 하나은의 뇌리에 밝혔다. 새로운 CEO, JN그룹의 총수, 그리고 그녀가 뱃속에 품은 아이의 아버지. 하은은 그랜드 볼룸의 기둥 뒤에 숨어 저 멀리 단상 위에서 무감각한 표정으로 연설을 이어가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가 연설을 하는 동안 그의 차가운 시선이 몇 번이고 객석을 훑었다. 하은은 그때마다 숨을 멈췄다. 그가 자신을 알아본 것일까? 아니, 그럴 리가. 그에게 자신은 하룻밤 스쳐 지나간 수많은 여자 중 하나일 뿐일 터. 그는 그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하은은 필사적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려 했다. 연설이 끝나고 임원들이 그를 둘러싼 채 퇴장하자 억눌려 있던 공기가 그제야 터져 나왔다. 직원들은 저마다 경악과 불안이 뒤섞인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세상에 저렇게 젊은 사람이 CEO라니. 얼굴은 천사 같은데 눈빛 봤어? 얼음장이야. 우리 다 끝났어. 하지만 하은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볼룸을 빠져나와 가장 가까운 직원용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칸막이 문을 잠그자마자 참아왔던 메스꺼움이 격렬하게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변기를 붙잡고 위액을 토해냈다. 아이의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강력한 형태로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날부터 시그니엄 호텔은 강민준이라는 이름의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다. 그는 무자비했다. 취임 첫날부터 고강도 감사가 시작되었고
비효율적인 부서들은 통폐합되었으며 임원진의 절반 이상이 교체되었다. 호텔 전체가 얼음장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하은은 그 지옥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지우려 했었다. 그녀는 그와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로비나 레스토랑 근무 대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백오피스의 린넨실 업무를 자원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어떻게든 이 사실을 숨긴 채 조용히 이곳을 떠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민주는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을 쳐놓고 그 한가운데 걸려든 나약한 먹잇감을 지켜보는 거미와도 같았다. 그는 하은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다른 수백 명의 직원들과 똑같이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무관심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린넨실에 처박혀 있던 그녀에게 뜬금없이 CEO 오피스 특별 비품 관리라는 임무가 떨어졌다. 하루에 3번 그녀는 자신이 도망쳐 나왔던 바로 그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이제는 그의 집무실이 된 그곳에 직접 다과와 비품을 가져다 놓아야 했다. 처음 그곳에 들어섰을 때 하은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날 아침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강민주는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진 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하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에 두고 나가.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만으로도 하은은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그녀는 거의 달리다시피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끔찍한 임무는 계속되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자신의 영역 안으로 불러들였다. 그녀가 자신의 존재를 잊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하은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했다. 입덧은 점점 심해졌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만 갔다. 그녀는 자신이 이 남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를 알고 있었다. 그녀가 도망칠 때마다 더 강하게 올가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사직서를 작성했다. 정식 절차를 밟을 시간조차 아까웠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다과를 가져다 놓는다는 핑계로 그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는 여느 때처럼 서류에 코를 밟고 있었다. 하은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준비한 사직서 봉투를 그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밀어넣었다. 대표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그때였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강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하은의 얼굴에 정면으로 고정되었다. 그 검고 깊은 눈동자. 그것은 더 이상 무심한 CEO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날 밤 그녀를 탐욕스럽게 바라보던 바로 그 남자의 눈빛이었다. 사직서.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시선은 하은의 얼굴을 지나 그녀가 본능적으로 감싸고 있는 아랫배 쪽을 향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대한 그림자가 하은을 덮쳤다. 그는 그녀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가 도망칠 모든 퇴로를 막아섰다. 무슨, 하은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책상에 막혔다. 강민주는 그녀의 턱을 부드럽지만 강압적인 힘으로 붙잡아 자신을 보게 했다. 그날 아침에도 그렇게 도망쳤지. 내 스위트룸에서. 안 그런가, 하나은 씨.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어떻게, 저를. 하은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졌다. 강민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네가 감히 내 아이를 품고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의 말은 하은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부숴버렸다. 아이까지 알고 있었다고? 아니에요. 이건 실수였어요.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녀가 울부짖으며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실수,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다. 감히 내 것을 훔쳐가 놓고 실수라고? 그는 반대편 손으로 재킷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의 얼굴 앞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혼인관계 증명서였다. 하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증명서 상단, 아내라고 적힌 란에 선명하게 밝혀 있는 자신의 이름. 하나은, 그리고 그 옆 남편란에 적힌 이름. 강민준. 이게 대체, 이제야 알겠나? 강민준이 그녀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귓바퀴를 간지럽혔다. 하은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바로 그녀가 그토록 혐오하고 벗어나려 했던 얼굴도 모르는 그녀의 정략 결혼 상대였다. 오래 기다렸잖아. 하나은. 그의 손이 그녀의 창백한 뺨을 감쌌다. 그 손길은 애지중지하는 듯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소유욕은 그녀를 질식시킬 듯 강렬했다. 네가 그토록 도망치려 했던 내 지긋지긋한 운명, 그게 바로 나야. 그는 그녀의 귓가에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다. 다시는 내게서 도망칠 생각 마, 내 아내. 강민주는 제 앞에서 공포에 질려 파랗게 변해가는 하나은의 얼굴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 그는 그녀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유쾌하지 않았지만 이 충격 요법은 반드시 필요했다. 그녀가 실수라는 단어로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모욕하고 도망치려 했기 때문이다. 아니야, 이건 전부 꿈일 거야. 하은이 말은 입술을 달싹이며 속삭였다. 그녀는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눈앞의 혼인관계 증명서는 너무나도 선명한 잔인한 현실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지옥이 바로 이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강민준의 시선은 그녀의 절망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차갑고 무감각한 CEO가 아니었다. 적어도 이 여자 하나은 앞에서만큼은 그는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다. 그의 모든 계획은 오직 이 여자, 자신의 아내를 향해 있었다. 모든 것의 시작은 6개월 전 JN그룹의 강 회장, 그의 조부가 던진 서류 한 장이었다. 한 회장 막내딸이다. 정략 결혼 상대니 준비해라. 강민주는 그 말을 비웃었다. 사랑 없는 결혼, 비즈니스를 위한 정략 따위는 그에게 역겨운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거절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서류에 첨부된 사진 한 장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낡은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고아원 아이들 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의 사진. 재벌가의 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순수함. 그러나 그 웃음 속에 언뜻 비치는 깊은 그늘과 외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모든 것에 저항하는 듯한 그 강인한 눈빛. 강민주는 그 눈빛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날부로 하나은이라는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가족의 억압을 피해 도망쳤고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밑바닥 호텔 인턴 생활을 전전하고 있었다. 멍청할 정도로 순진하고 동시에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 강인함을 지닌 여자. 그는 흥미를 느꼈다. 아니, 흥미를 넘어선 강렬한 소유욕이었다. 그는 그녀의 가족들이 그녀를 상품처럼 취급하는 방식에 분노했다. 그녀는 그런 취급을 받을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한 사람, 바로 자신에게만 속해야 했다.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세웠다. 시그니엄 호텔 인수는 그 계획의 첫 단계였다. 그는 그녀가 일하는 공간을 통째로 사들였다. 그녀가 도망칠 수 있는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그녀를 자신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 가두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선택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날 밤 VIP 파티. 그것 역시 철저히 계획된 무대였다. 그는 그녀가 동료들에게 억지로 술을 강요당하는 모습을, 그 굴욕을 참아내는 모습을 자신의 스위트룸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한계에 다다른 순간 구원자처럼 그녀 앞에 나타날 생각이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을, 그녀의 나약함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녀가 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을 때 강민주는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계산된 접근은 순식간에 날아갔다. 그녀의 눈물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의 서툰 키스는 불길이었다. 그가 먼저 그녀를 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먼저 그에게 다가왔다. 그 순진한 도발에 그는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 밤은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고 강민준이 그녀를 자신의 여자로 각인시킨 필연적인 의식이었다. 그는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도피를 하룻밤의 환상이 아닌 영원한 현실로 만들어줄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녀가 깨어나는 것을 침실 옆 서재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도망치는 그녀의 뒷모습.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 하나안다웠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감히 또다시 그에게서 도망쳤다. 그는 그녀를 당장이라도 붙잡아 자신의 소유임을 각인시키고 싶었지만 때를 기다렸다. 그녀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인지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서 도망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족쇄를 발견했다. 그는 그녀의 뒤에 그림자처럼 자신의 사람들을 붙여두었다. 그녀의 모든 일상은 그에게 보고되었다. 그녀가 헛구역질을 하고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고 마침내 화장실에서 절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두 줄. 그 보고를 받았을 때 강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신이 그의 편을 들어주었다. 이제 그녀는 절대로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아이는 그의 계획을 완성시킬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가 그녀를 완벽하게 애지중지할 수 있는, 그녀를 보호할 가장 강력한 명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는 즉시 호텔 인수를 마무리 짓고 그녀의 눈앞에 CEO 강민준으로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다. 다시 현재 하은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민준은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의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이 순진한 여자가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이 그녀를 억압하고 상처 주려는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터였다. 오해하지 마, 하은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나는 너를 상처 주려는 게 아니야. 나는 단지 내 것을 지키려는 것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집착은 광기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를 이 지옥 같은 호텔 바닥에서 꺼내 오직 자신만이 존재하는 안전한 성으로 데려갈 생각이었다. 그는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사직서를 집어들어 그녀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내 옆이다. 그는 하은의 손목을 부드럽게,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잡아 끌었다. 어딜 가는 거예요? 이거 놔요. 하은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저항했지만
강민준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당기다시피 하여 집무실 문을 열었다.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비서진과 임원들이 두 사람의 모습에 경악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늘부로 하나은 인턴은 내 개인 비서로 발령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 아내로서의 업무를 시작할 거다. 그의 선언은 호텔 전체를 뒤흔들 폭탄과도 같았다. 그는 하은을 거의 안다시피 하여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는 하나은을 애지중지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고 싶었다. 그녀의 순수함, 그녀의 서툰 저항감까지도 모두 자신의 성 안에 가두어 두고 싶었다. 그것이 강민준이 사랑하는 방식이었고 그가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가 자신을 괴물이라 부른다 해도 상관없었다. 그는 그녀와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괴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민준의 폭탄 같은 선언과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하나은은 자신이 완벽한 타인의 소나귀에 붙잡혔음을 깨달았다. 방금 전까지 그녀가 일했던 호텔 로비의 소란스러움은 저 멀리 사라지고 좁고 폐쇄된 공간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값비싼 기계의 구동음만이 남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그녀의 손목을 쥔 그의 손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눈앞의 숫자판만을 응시할 뿐이었다. 하은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에 질식할 것 같았다. 이거 놔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건 납치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렸지만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뒷문이 열리고 강민주는 마치 그녀가 짐이라도 되는 듯 거칠지만 조심스럽게 그녀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 이중적인 태도의 하은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는 그녀를 상처 주려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다루고 있었다. 차는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외곽으로 향했다. 하은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그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자유였지, 이렇게 화려한 황금 감옥이 아니었다. 차가 멈춘 곳은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산 중턱에 위치한 웅장한 저택이었다. 강민준의 개인 빌라, 그곳은 완벽한 요새였다. 내려, 그의 짧은 명령에 하은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저항의 의미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텐다. 내 발로 당신 집 같은 곳에 들어갈 것 같아? 강민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한숨 대신 옅은 조소를 흘렸다. 그는 차에서 내리더니 반대편 문을 열고 하은의 안전벨트를 풀었다. 그리고 그녀가 미처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그녀를 가볍게 안아들었다. 아, 하은은 당황하여 그의 어깨를 밀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안은 채 저택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곳은 하은이 상상했던 그 어떤 곳보다 화려했지만 동시에 차가웠다. 높은 천장, 거대한 샹들리에, 그리고 온기를 찾아볼 수 없는 대리석 바닥. 그녀는 마치 박물관에 전시된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당신이 있을 곳이야. 이제부터 여기가 당신 집이야. 그가 그녀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하은은 뒷걸음질 쳤다. 아니, 여긴 내 집이 아니야. 이건 감금이야. 당신은 날 속였어. 날 기만했어.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철저히 속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으며 이제는 아이를 빌미로 자신을 소유하려 한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그녀의 격렬한 저항은 그날부터 매일같이 이어졌다. 강민주는 그녀를 위해
최고의 영양사가 짠 식단과 편안한 옷들을 준비시켰지만 하은은 그것들을 거부했다. 그녀는 방 안에 틀어박혀 문을 잠갔고 그가 가져다주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뿐이었다. 한편 JN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냉혹한 얼음 왕자로 불리던 강민준 대표가 그것도 정체불명의 인턴 사원을 아내라고 공표하며 데리고 사라졌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전사로 퍼져나갔다. 그 소식을 듣고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따로 있었다. 바로 JN그룹의 전략기획본부장 차유라였다. 차유라는 JN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로 불리는 여자였다. 그녀는 강민준과 같은 대학을 나왔고 그가 그룹에 들어올 때부터 그의 옆을 지키며 지금의 자리까지 오른 유일하게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파트너였다. 그녀는 빼어난 미모와 비상한 머리,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카리스마로 모든 임원들을 휘어잡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을 존경했고 동시에 그를 욕망했다. 자신만이 그의 옆자리에 설 자격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것인지도 모를 인턴 따위가 그것도 임신이라는 가장 천박한 무기를 들고서 차유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읽어내리는 비서의 목소리를 들으며 손에 쥔 크리스탈 잔을 거의 부술듯이 움켜쥐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지금 대표님 개인 빌라에 머물고 있다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렸다. 비서가 겁에 질린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본부장님,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사이라고. 쾅, 차유라가 들고 있던 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흩어졌다. 차유라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강민주는 그런 여자를 받아들일 남자가 아니었다. 분명 그 순진에 빠진 인턴이 그를 속였거나 아니면 아이를 빌미로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했다. 그녀는 강민준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여자를 치워버려야겠다고 결심했다. 차유라는 즉시 자신의 라인을 총동원해 하나은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가 알아낸 사실은 더욱 그녀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한 회장의 숨겨진 딸, 정략 결혼을 피해 도망친 신세, 고작 그런 여자였어. 감히 JN의 안주인 자리를 넘봐? 그녀의 입가에 경멸 어린 미소가 걸렸다. 그녀의 첫 번째 계획은 간단했다. 강민준이 없는 틈을 타 그 여자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며칠 후 차유라는 긴급 서류 결제라는 핑계를 대고 강민준의 빌라를 찾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듯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거실에 들어섰다. 마침 하은은 강민준과의 실랑이 끝에 지쳐 2층 테라스에서 창백한 얼굴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여기 있었네요. 하나은 씨? 차유라의 목소리에 하은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완벽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자가 서 있었다. 누구세요? 인사드려요. JN그룹 전략기획본부장 차유라입니다. 차유라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하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하은의 초라한 호메오와 창백한 얼굴을 훑었다. 대표님이 당신 때문에 요즘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아요? 갑작스러운 스캔들 때문에 주주들 달래느라 회사가 온통 난리예요. 그녀의 말은 예의 바른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하은은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이 여자는 적이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하은이 뒷걸음질 쳤다. 차유라는 그런 하은의 어깨를 친근하게 감싸는 척하며 그녀의 귓가에 독사처럼 속삭였다.
당신 같은 사람이 대표님 옆에 있으면 그분에게 짐만 될 뿐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분은 당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있는 분이야. 그녀의 손이 하은의 아직은 평평한 배를 향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대표님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야 할까? 그것은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하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차유라는 그제야 본색을 드러냈다. 알아듣게 말해줄까요? 순진한 인턴 놀이는 거기까지 해. 당신이 조용히 사라져준다면 평생 먹고 살 돈 정도는 챙겨줄 수 있어. 하지만 끝까지 버틴다면 차유라는 말끝을 흐리며 하은을 강하게 밀쳤다. 하은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 테라스 난간에 부딪혔다. 아,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하은은 복부에 전해지는 약한 충격에 숨을 삼켰다. 차유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해. 내 경고, V. 그녀는 하은을 겁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 아이가 사라져야 했다. 그녀는 빌라의 사용인 중 한 명을 매수했다. 그녀는 하은의 체질에 대해 은밀히 조사했고 그녀가 특정 한약재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냈다. 임산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약재였다. 그날 저녁 하은은 사용인이 가져다 준 임산부를 위한 특제 영양 스프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입에 대려 했다. 차유라의 협박으로 인해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스프에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숟가락을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다. 하나은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올렸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입에 넣는 음식이었다. 차유라라는 여자가 남기고 간 도끼 어린 경고가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지만 그럴수록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은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향긋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비릿한 기운이 감도는 스프를 천천히 입술로 가져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멈춰. 벼락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빌라의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회의를 주재하던 모습 그대로 날카롭게 각이 잡힌 슈트 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창백한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하은이 숟가락을 입에 넣으려는 찰나를 본 듯 무서운 속도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하은의 손목을 잡을 새도 없이 그녀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손으로 거칠게 쳐냈다. 쨍그랑 은수저가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고 뜨거운 스프가 그의 손등과 바닥으로 튀었다. 뭐 하는 짓이에요. 하은은 그의 돌발적인 폭력에 놀라 소리쳤다. 그는 붉게 달아오른 손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턱을 붙잡아 억지로 입을 확인했다. 먹었어? 대답해. 단 한 방울이라도 삼켰어? 그의 눈은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하은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막 먹으려던 참이었는데. 그제야 강민주는 안도의 한숨 대신 깊은 분노가 섞인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하은을 지나쳐 방구석에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사용인을 노려보았다. 네가 감히 누구의 사주를 받았지.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격렬함은 사라지고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사용인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며 울부짖었다. 살려주세요, 대표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차 본부장님이. 하은은 그 대화가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숨을 들이켰다. 차유라. 그 여자가 이 음식에 설마. 그녀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 하자 강민준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아 부축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하은을 침대에 앉힌 뒤 곁에 있던 생수병을 따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마셔. 그리고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는 하은에게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나야, 지금 당장 빌라로 보안팀 전부 소집해. 그리고 차유라 본부장, 당장 내 눈앞으로 데려와. 강민준이 차유라의 음모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하은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한하은을 이 빌라에 데려온 그 순간부터 이곳을 완벽한 요새로 만들었다. 그는 차유라의 야망과 집착을 진작에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노릴 가장 유력한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빌라의 모든 사용인은 강민준이 직접 심은 JN그룹의 전직 특수 요원 출신이거나 혹은 그의 충복들로 교체되어 있었다. 차유라가 매수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용인 역시 사실은 강민준에게 직접 보고를 올리는 이중 스파이였다. 그녀는 차유라가 특정 한약재 육두구를 구해오라고 지시한 순간부터 그 모든 과정을 녹음하고 증거를 수집해 민준에게 전달했다. 강민준은 차유라가 스스로 덫에 걸려들 때까지 기다렸다. 그가 스프가 담긴 그릇을 들고 하은의 방으로 향하는 것을 CCTV로 확인하는 순간 그는 회의실을 박차고 나온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상대로 감히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려 한자를 단죄하기 위해 일부러 이 모든 연극이 벌어지도록 방치했다. 1시간 뒤 빌라의 거실은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에 휩싸였다. 강민주는 거대한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그 앞에 끌려온 차유라를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2층 난간에서 하은은 이 모든 광경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차유라는 여전히 자신이 왜 이곳에 불려왔는지 모르겠다는 듯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대표님, 이 야밤에 무슨 일이시죠? 제가 지금 처리할 일이 닥쳐. 강민준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나? 그가 손짓하자 보안팀장이 테이블 위에 작은 약재 봉투와 녹음기 그리고 그릇에 담겼던 스프 샘플의 독성 물질 검출 보고서를 올려놓았다. 차유라의 얼굴이 그제야 새하얗게 질려갔다. 이건 임산부에게 치명적인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약재더군.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내 아이에게 감히 네가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분노는 뜨겁지 않았으나 그 어떤 불길보다 상대를 얼어붙게 만드는 냉기를 뿜어냈다. 대표님, 오해예요. 저는 대표님을 위해서 저 여자가 대표님의 발목을 잡을까봐. 차유라의 변명은 절박했다. 하지만 강민준의 눈빛은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넌 내 판단력을 모욕했고 내 가족을 위협했어. JN그룹 전략기획본부장 차유라. 오늘부로 넌 해고다. 그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해고 꽁라고요? 대표님, 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럴 수 없어요. 차유라가 절규하며 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다가왔지만 보안 팀원들이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제압했다. 이건 단순 해고로 끝나지 않아. 살인미수, 상해교사, 네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는 감옥에서 치르게 될 거다. 차유라는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고 절망했다. 그녀가 끌려나가는 순간 빌라의 현관문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열렸다. 이번에는 하은의 아버지 한 회장과 그녀의 오빠가 잔뜩 격앙된 얼굴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강민준이 하은을 납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따지러 온 참이었다. 강 대표,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내 딸 당장 내놔. 자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한 회장이 고함을 지르며 거실로 들어섰다. 하은은 본능적으로 2층 난간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가장 큰 공포의 근원이었다. 강민주는 차유라를 향했던 분노를 거두고 다시 냉정한 CEO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한 회장을 바라보며 픽 조소를 흘렸다. 장인어른, 늦은 밤의 방문은 환영하지만 예의는 지키셔야죠. 여긴 우리 집안이 아니라 내 집입니다. 그는 내 집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는 하은의 가족들이야말로 차유라보다 더 질긴 악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기회에 모든 것을 정리할 생각이었다. 하은이는 이제 당신들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아내이자 JN그룹의 후계자를 품은 안주인이니까. 한 회장의 오빠가 발끈하며 나섰다. 뭐야, 이 자식이 지금. 너 우리 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가 민준에게 달려들려 하자 보안팀이 즉시 그를 제압했다. 강민준은 테이블 위에 있던 또 다른 서류철을 한 회장에게 집어던졌다. 그건 한 회장은 서류의 내용을 보고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한 회장님이 그동안 숨겨왔던 비자금 내역과 JN그룹과의 계약에서 부풀린 불법 리베이트 증거입니다. 강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이걸 검찰에 넘기면 회장님은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시게 되겠죠. 하은이를 이곳에 버려두고 상품처럼 팔아넘기려 했던 대가입니다. 그는 하은의 가족을 철저히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하은이에 대한 모든 친권을 포기하고 다시는 우리 부부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시든가 아니면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하시든가. 한 회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스러운 딸과 아들이 이 괴물 같은 사위 앞에서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하은을 돌아보지도 않고 치욕스러운 표정으로 비서가 내민 친권 포기 각서에 사인을 갈겼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차유라도 그녀의 가족들도 모두 정리되었다. 강민주는 2층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하은에게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저지른 무자비한 행동들에 압도되어 있었다. 그는 괴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괴물은 자신을 해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살짝 굽혔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감싸고 있는 배를 향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지독히도 낮고 부드러웠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을 감쌌다. 아까 스프에 대었던 손등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그 상처에 손을 뻗었다. 강민주는 그녀의 손길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나는 내 방식대로밖에 널 지킬 줄 몰라. 그가 속삭였다. 네가 날 괴물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적어도 그의 손이 그녀의 배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너와 내 아이는 내가 반드시 지켜. 어떤 위협이든 그게 누구든 전부 다 부숴서라도. 하은은 그 말의 무게를 깨달았다. 애지중지. 그가 말한 지킨다는 것은 이런 의미였다. 그녀를 억압했던 모든 것으로부터의 완벽한 해방. 비록 그 방식이 잔인하고 독선적일지라도 그의 화살은 단 한 번도 그녀를 향하지 않았다. 오직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적들을 향할 뿐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남자의 진심을 아주 조금 엿본 것 같았다. 하나은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겠다고 말하는 남자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강민준. 그녀가 그토록 혐오하고 두려워했던 얼굴 없는 정략 결혼의 상대. 그녀를 하룻밤의 실수로 나락에 빠뜨린 남자. 그리고 방금 전 그녀를 위협하는 모든 적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해버린 냉혹한 CEO.
그 모든 얼굴이 겹쳐지며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한 남자, 남편 강민준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붉게 부어오른 손등에 머물렀다. 자신을 지키려다 다친 상처. 그는 그녀를 위해 기꺼이 불길에 손을 집어넣었다. 그동안 그녀가 느껴왔던 공포와 분노는 이상하게도 그 상처 앞에서 힘을 잃고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남자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 거대한 저택에 발을 들인 일에 처음으로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가 만들어낸 이 차가운 요새가 실은 오직 자신만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방패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상처 입은 손등을 감쌌다. 강민주는 그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숨을 멈췄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놀라움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은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그의 화끈거리는 상처보다 더 뜨겁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밀어내거나 혹은 기절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지금 그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아프잖아요. 하은이 잠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공포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순수한 걱정. 그 한마디에 강민준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냉정함과 계산된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 작은 여자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는 반대편 손으로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그녀를 이끌고 2층 난간에서 내려와 모든 소란이 정리된 텅 빈 거실의 소파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옆에 앉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은 침묵이 흘렀다. 강민주는 오랫동안 망설이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깊은 피로와 어딘지 모를 외로움에 젖어 있었다. 내가 왜 너여야만 했는지 궁금하겠지. 왜 하필 너를.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JN 그룹의 냉혹한 CEO가 아닌 강민준이라는 한 남자의 고백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삶에 대해 말했다. JN 그룹의 후계자라는 자리는 왕관인 동시에 감옥이었다. 주변에는 그의 힘을 이용하려는 자들 혹은 그를 시기하는 자들 뿐이었다. 그는 누구도 믿지 못했고 사랑 같은 감정은 사치라고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정략 결혼 서류를 내밀었어. 당연히 거절할 생각이었지. 그런 구시대적인 거래에 내 인생을 낭비할 생각은 없었으니까. 그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다. 그런데 내 사진을 봤어. 하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사진이라니. 파티장에서 찍힌 화려한 사진이 아니었어. 낡은 고아원 건물 앞에서 흙투성이가 된 아이들을 안고 바보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 그는 마치 그 사진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다.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세상 그 누구보다 강인한 눈빛이었어. 순진했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는 그 눈빛에 사로잡혔다. 자신과는 정반대인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강인함. 그는 처음으로 가지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여자를 향한 욕망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그 눈빛을, 그녀의 영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난 그 결혼을 받아들였어. 널 내 여자로 만들기로 결심했지. 하지만 그는 그녀의 가족들이 그녀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그런 식으로 사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자신을 선택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호텔을 샀어. 네가 일하는 곳, 네가 숨어 있는 그곳을 통째로 천천히 다가갈 생각이었어. 네가 날 괴물이 아닌 한 남자로 봐줄 때까지.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하지만 그날 밤
VIP 파티에서 모든 것이 틀어졌다. 네가 억지로 술을 마시는 걸 봤어. 그리고 내 앞에서 우는 걸 봤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 순간 내 이성이 끊어졌어. 계획 따위는 전부 사라졌지. 그저 널 안고 싶었어. 아무도 널 건드릴 수 없게. 그날 밤의 일은 그의 계획에도 없던 충동이었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를 올가맬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되었다. 그리고 네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난 솔직히 기뻤어. 이제 넌 절대로 내게서 도망칠 수 없을 테니까. 하은은 그의 솔직한 고백에 숨을 삼켰다. 그는 자신의 집착과 소유욕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냈다. 네가 날 미워하고 이 아이를 지우려 할까봐. 그리고 차유라나 네 가족 같은 자들이 널 그리고 우리 아이를 해치려 할까봐. 난 미칠 것 같았어. 그제야 하은은 모든 조각을 맞출 수 있었다. 그가 그녀를 빌라에 가둔 이유. 그녀를 감시하고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이유. 그것은 그녀를 향한 억압이 아니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지키려는 그의 절박하고 서툰 방식이었다. 그는 그녀를 애지중지하는 방법을 오직 통제하는 것으로밖에 알지 못했던 것이다. 날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어.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거 알아. 널 두렵게 만들었으니까. 강민준이 그녀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그의 눈동자가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하은아, 널 향한 내 마음은 단 한순간도 거짓이 아니었어. 그는 그녀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냉혹한 CEO의 가면을 벗고 그저 사랑하는 여자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남자로서 네가 날 남편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제발 내 곁에 있어줘. 내가 널 그리고 우리 아이를 평생 지킬 수 있게 해줘. 하은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그녀를 속였고 그녀를 가뒀으며 그녀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남자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를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녀를 완벽하게 지켜냈다. 그녀의 순진했던 세상은 이 남자로 인해 산산조각 났지만 그는 그녀에게 더 거대하고 안전한 세상을 약속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잔인함과 그 잔인함 속에서 자신을 지켜낸 남자의 격렬한 사랑을 동시에 목격했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한 회장의 딸로서의 과거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 남자의 아내로서의 미래를 선택하거나. 하은은 대답 대신 그에게로 한 뼘 더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상처 입지 않은 손으로 그의 뺨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당신도 날 지켜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당신이 나를 지키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지킬 수 있게 해줘요. 당신의 그 외로움으로부터 강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동등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여자를 평생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깊고 뜨겁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그날 밤의 충동적인 키스와는 달랐다. 그것은 영원을 약속하는 두 사람의 첫 번째 진짜 키스였다. 1년 뒤 강민준의 빌라는 더 이상 차가운 요새가 아니었다.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에는 아기자기한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달콤한 분유 냄새가 감돌았다. 하은은 소파에 기대어 잠든 작은 아기를 사랑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창백하지 않았고 깊은 평화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강민준이 지친 기색으로 들어섰다. 그는 여전히 냉철한 CEO였지만 하은과 아기를 발견하는 순간 그의 모든 날카로움은 봄눈처럼 녹아내렸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조용한 걸음으로 다가와 아기의 이마와 하은의 입술에 차례로 입을 맞췄다. 고생했어요. 하은이 속삭였다. 환영해요, 여보. 그 여보라는 한마디에 강민주는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가 말했지.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평생 널 애지중지할 거라고. 그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고 하은은 이제 그 약속 안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